안녕하세요. 읽은 척 매뉴얼입니다. 오늘 읽어볼 것은 제가 적은 테슬라 기업 분석 보고서예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동안 꽤 안 좋은데 그럼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투자하는 한 투자자로서 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적었고요. 이 보고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지도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적었어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적었냐면 어떤 미래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미래대로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설정한 미래보다 더 좋아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 더 나빠지려면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이 기업 분석 보고서에 적힌 목표 주가나 밸류에이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 영상이나 기업 분석 보고서는 절대 음,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밝히고 시작할 거고요. 어, 그런데 이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 너무 기대가 지나쳐서 테슬라 주가가 10년 뒤에 지금 기준으로 뭐 8,000달러, 1만 달러를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어요. 저 역시 그렇게 되면 좋죠.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가 얘기한 밸류에이션의 대가죠. 다모다란 교수가 책에서 얘기한 스토리텔러들이 빠지는 전형적인 함정,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 가능성이 없는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가 얘기한 가능성이 없는 스토리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제 전체보다 커지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보다 큰 규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익률이 100%를 넘는 기업. 그리고 네 번째가 무비용 자본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영구적인 성장률이 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보다 높아질 수는 없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전체의 시장보다 이 회사가 더 커질 수는 없죠. 이익률은 100%를 넘을 수 없고요. 당연히 비용이 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좋은 회사를 발견하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기업을 발견하면 이런 착각들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내가 직접 회사를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해보지 않으면 이런 함정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무 스토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어, 숫자를 대입해 보기보다는 스토리에 너무 빠져버리기 쉽기 때문에 한번 숫자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적었어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어,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테슬라가 10,000달러가 된다면 시총이 약
30조 달러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이 20조 달러 조금 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21조 달러 정도인데, 그러면 테슬라의 시총을 PSR 1배라고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적용한다면 테슬라 차를 모든 미국 가정에서 한 대씩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 판매만을 영위하는 회사도 아니고, 보고서에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으면 뭐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30조 달러의 회사를 품으려면 지금 주식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더 커져야 될까요? 지금 1등하는 회사의 시총이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시총 1위인 기업이 3조 달러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3조 달러보다 10배의 기업을 품으려면 미국 주식시장도 10배로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근데 주식시장이 10배로 커지려면 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다. 그건 너무 좀 무리한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70년대였나? 어, 그때 시총 상위 탑 10 기업들을 봤는데 700빌리언 정도로 봤던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그러면 한 30년, 40년 만에 몇 배가 커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면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죠. 근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 좀 무리한 투자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투자자들이 파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더라고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심지어 이제 레버리지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회사는 훨씬 더 성장할 거니까 최대한 연끌해서 매수했다가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당연히 수도 없이 했고요. 하여튼 뿌연 안개를 걷어내려면 내 눈앞에부터 밝혀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이 불확실한 지도를 보시고 마치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분석해 본 것처럼 해보시죠. 자, 테슬라라는 기업 2030년 시나리오예요. 설정한 미래 조건이 판매량이 1000대에서 1500만 대. 테슬라 자체 목표는 2000만 대죠. 그런데도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조금 나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은 거예요. 이익률은 15%, ASP, 평균 판매 단가죠.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잡았고요. PR은 30에서 40배를 유지한다. 라고 적었어요. 지금 테슬라 PR이 30배가 넘죠. 테슬라 PR이 30배에서 40배. 그런데 지금 30배를 좀 넘죠. 위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려면 2030년 매출이 3천억 달러에서 5,25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3천억 달러와 5,250억 달러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건 PR이 30배에서 40배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영업이익은 450억 달러에서 787억. 이거는 자동차 판매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다. 여기에 PER을 부여했을 경우에 시총은 요 매출 3천억, 5천억 이거는 ASP겠네요. 그죠? 그리고 판매량이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이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PR을
30배 혹은 40배로 부여를 했을 경우에 시총이 1조 3,500억 달러. 그래서 3조 1,500억 달러가 된다. 범위가 넓어도 뭐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결국 방향이죠. 23년 10K 확인했을 경우에, 확인했을 때, 자동차 판매 매출은 785억 달러, 이익은 134억 달러. 이게 순수 자동차 판매, 리스나 규제 크레딧도 다 뺐어요. 이거, 그렇죠. 나름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해봤고요. 매출은 약 연평균 23%에서 33%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시총을 만들어내려면. 이, 어, 그리고 이익은 약 연평균 19에서 29%의 성장을 해야 된다. 7년 뒤에 목표 시총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경우에 무혐 이자율을 10년 국채 수익률 4.3%로 썼고요. 시장 수익률을 S&P 연평균 수익률 10%를 사용했어요. 배당 포함이죠. 테슬라 베타가 2.41이더라고요. 이걸 사용했어요. CAPM으로 이거를 구해보면 할인율이 17.3%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4,418억 달러에서 1조 300억 달러 정도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 되게 조금 재밌었던 게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1조 달러, 약 한 200불 정도 되죠. 200불 정도. 그리고 4,418억 달러. 그러면은 뭐 100달러 정도.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요 밴드가 한 그 정도 100달러 가까이 찍은 적도 있었고 100달러 정도 찍은 적도 있었고 200달러 넘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매출과 이익은 순수히 자동차 판매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음, PR을 30배에서 40배를 줬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것은 순수한 자동차 업체로 받을 수 없는 PR이다. PR의 다른 사업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한 요게 위에 적힌 판매량과 이익률, ASP, 여기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해냈죠. 근데 요거는 어,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분야를 예상하고 자동차 판매죠. 그 외에 예측 불가능한 테슬라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 하기가 내가 예측해내기가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PR로 퍼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PR을 높게 받지 못하잖아요. 이미 성장이 멈춘 산업이니까 그죠? 다만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분야를 예상하고 그 외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PR을 통해 대입해 보려는 생각이다. 그래서 위의 설정은 목표나 예상이 아니라 가정일 뿐이다.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분석 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한 것은 이를 통해 위의 설정에 각자의 가정을 대입해 좀 더 뚜렷하게 미래를 유추해 보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처음에 적기 시작했을 때 보통 이제 기업 소개를 하고 뭐 영위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보통 보고서들 개인 투자자들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뭐 소개에 뭐 앞으로 예상에 마지막에 밸류에이션하고 리스크 적고 밸류에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적어 보다가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런 식으로 적어서는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조금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그렇다면 위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판매량과 ASP 목표가 달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차 침투율은 올라올까? 현재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16에서 18%, 35년 전기차 침투율이 88%, 이 기사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면 그해 판매되는 전기차들 중에 그해 판매되는 자동차들 중에 전기차가 몇 프로일까라는 거죠. 기사를 한번 보면 어, 폭스바겐, 파나소닉, 테슬라가 멕시코에도 투자가 활발하다. 2035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배터리 업계의 투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3년 4월 24일 기사네요. 조금 된 기사긴 하네요. 자국 중심의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북미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렇게 쭉 이렇게 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도 한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순수 전기차와 PHEV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네요. 그죠? 포함된 수치다. 그죠? 올해 예상 침투율은 17% 수준이다. 88%에 달할 전망이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네요. 그죠? 실제로 나중에 보고서에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연평균 8천만 대 판매되는 시장이거든요. 88%라는 거는 거의 한 7천만 대 정도 되지 않나요? 음,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 물론 여기에 PHEV가 포함되어 있다. 순수 전기차만을 얘기하진 않는다. 어, 최근에 꺼져버렸네요. 최근에 저 하이브리드 차가 되게 대세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카가 판매 실적이 좋지만 결국에는 다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과도기적인 하이브리드 차는 과도기적인 상품일 뿐이고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고서를 좀 더 읽어볼게요. 각 국가별 전기차 침투율. 중국은 30% 넘었네요. 유럽도 약 30%. 미국이 지금 10% 이하예요. 전 세계의 최대 자동차 시장은 요 세 군데거든요. 중국, 유럽, 미국. 그런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10% 이하네요. 침투율이.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판매하려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50% 이상 달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8천만 대 시장에서 4천만 대 중 약 최소한 글로벌 판매량 8천만 대 정도에서 50%인 약 한 4천만 대 정도가 되어야 거기다가 그 중에서 30%에서 40% 점유율을 달성해야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침투율이 실제로 이런 기사도 있지만 침투율이 점점 더 낮아져 가지고 침투율이 2030년, 35년에도 50%가 안 될 거다. 아니면은 오히려 침투율이 낮아질 거다라는 기사들도 전망들도 없지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침투율이 높게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2위입니다. BYD가 1위에요. 21%. 근데 1인데도 21%밖에 안 되죠. 그런데 테슬라가
13%를 넘어서 침투율이 4천만 대가 된 상황에서 30%에서 40%의 점유율을 달성까지 해야 된다. 쉽지 않은 목표예요. 그죠? 그냥 마냥 테슬라 차가 좋으니까, 테슬라의 서비스가 좋으니까 테슬라 차는 앞으로 다 탈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충분한가? 2015년부터 2023년 테슬라 차량 판매량 CAGR은 62.6%, 어마어마한 CAGR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생산 공장은 프리몬트 65만 대. 얼마 전에 이게 올 초에 적은 보고서인데 그 사이에 뭐 실적 발표도 하고 1분기 실적 발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이 보고서를 적은 지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이리저리 좀 정보가 업데이트가 좀 있긴 했었어요. 프리몬트가 75만 대, 7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가 상하이가 약 그때 95만 대 정도로 본 것 같고요. 텍사스랑 베를린도 약 한 30만 대에서 35만 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보고서를 적을 때는 이렇게 대충 추정이 됐고요. 200만 대에서 약 19만 7천 대 이렇게 왜냐하면은 상하이가 그죠 좀 차이가 있죠. 충분히 20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치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상하이 수준으로 올라오고 상하이의 확장이 지속된다면 기존 공장으로 400만 대 이상이 가능하다. 그렇죠? 기가 상하이 그냥 퉁쳐서 100만 대, 뭐 100만 대, 100만 대, 300만 대가 넘죠. 그죠? 여기에 뭐 한 70만 대, 75만 대 프리몬트가 해주고 뭐 조금 상하이가 좀 더 확장을 한다면 400만 대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생산량 증가의 성장률은 뽑아낼 수 있다. 그죠? 갈 길이 머니까. 그 이유는 추가 공장이 필요하다. 멕시코, 뭐 인도, 뭐 플러스 알파. 그런데 지금 멕시코도 조금 지연되고 있고, 뭐 인도도 조금 지연되고 있죠, 그죠? 추가 공장. 앞으로 2년간 공장을 준비해서 26년 정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공장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죠. 뭐 멕시코 공장도 26년 정도로 딜레이 되지 않았나요? 테슬라 공장의 빠른 건립과 빠른 효율은 정평이 나 있다. 요게 프리몬트 공장이고 요게 우측이 기가 텍사스. 공장의 배치만 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도체 칩처럼 마치 공장이 설계가 돼 있죠. 기가 텍사스의 경우 준공부터 완공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다. 빠르게 완공이 가능하고 생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생산이 단일 루프로 연결돼 있다. 1년 4개월. 지금부터 만약에 바로 짓기 시작한다면 가능하겠죠, 완공이. 기가 베를린의 경우 모델 Y 한 대 생산은 약 10시간, 폭스바겐은 약 30시간.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그렇다 치고 판매할 시장은 충분할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체 시장도 한번 봐야겠죠. 어, 중국이 약 2,700만 대, 유럽이 1,000만 대 좀 넘네요. 미국도 한 1,500만 대,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간단하게 큰 것만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 중에 미국이 아까 본 대로 침투율이 가장 낮죠. 탑3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유럽에서 30%가 넘는 전기차 침투율을 보였다면 앞으로 2, 3년은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중요해진다. 아무래도 침투율이 낮은 데서 올라갈 때 가파르게 성장하겠죠. 그죠?
중국, 미국,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50%가 된다면 이 3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약 2,700만 대. 2,700만 대예요. 그죠? 4천만 대가 돼야 되는데 남은 1,000만 대, 1,300만 대 시장은 다른 국가의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어야 한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예 개화조차 되지 않은 인도, 일본, 동남아. 얘기 듣기로는 동남아 이쪽에서 BYD가 선전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BYD가 강력한 경쟁자긴 하죠. 대단하더라고요, BYD도. 그런데 전기차는 교체 주기가 길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스마트카의 특성상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차 판매는 얼마나 일어날까? 그냥 의문으로 끝냈어요.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어, 자동차 자체가 10년 정도를 타는데 계속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최신화가 되잖아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차량의 교체 주기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ASP 평균 판매 단가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까? 현재의 자동차 모델 구성으로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은 달성이 어렵다. 그렇죠. 저가 차량 모델이 필요한데 뭐 가칭 모델 2죠. 이게 모델 2에 대한 정확한 발표는 없다. 베를린에서 모델 2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루머가 돌긴 한다. 이번에 머스크가 25년 출시 가능하다고 한다. 어, 최근에 어닝콜에서 이 리포트를 적은 다음이죠. 25년 말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닝콜에서 25년 초, 자, 더 빠르면 24년 말에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어, 한동안 저가 차량을 머스크가 포기했다. 테슬라가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루머로 밝혀졌죠. 오히려 더 출시를 앞당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리포트를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에게 지금 저가 차량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BYD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차량을 만들어도 중국 특히 BYD의 저가 차량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FSD에 집중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FSD가 성공하려고 해도 어,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모델 2는 중요해요. 그걸로만 봐도 일단 그렇고요. 가격은 25,000달러 예상한다. 25,000달러를 넘을 경우 저가 차량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듯하다. BYD의 모델 2 사이즈의 차량들은 25,000달러보다도 싸요. 훨씬 싸요. 그걸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나 네트워크 효과, FSD가 된다면 네트워크 효과, 뭐 브랜드 파워 같은 것을 고려해서 뭐 25,000달러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비싸져 버리면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요. 미국 프리몬트 공장을 시작으로 텍사스와 베를린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까지 생산이 들어가서 연 400만 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 기가 멕시코 등 신공장에서도 만들 거예요. 그죠? 저가 차량인 만큼 생산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차량을 운송한다고 배를 사용해서 운송하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겠죠. 판매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모든 공장에서 아마 저가 차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델 2가 판매될수록 ASP는 줄어들 거고 현재 23년에 44,000달러 ASP가 현재 모델 3와 모델 Y 판매 비중이 90%. 모델 2가 나올 경우 목표는 400만 대지만 30년에 50%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을 때 가중 평균 25,000달러로 잡고요. 모델 2의 가격을 그리고 이거를 50%가 50% 판매되고 44,000달러의 현재 ASP 모델 Y 모델 나머지 모델들 ASP를 44,000달러로 잡고 0.5% 가중 평균하고요. 50%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34,500달러 추후 가격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팔고 있지만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테슬라 차량의 가격은 시가니까요. 거기에 따른 ASP 변화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 목표 ASP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근데 지금 나머지 목표들은 조금 달성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된다. 그죠? 쉽지 않아요.